탈북자들을 상대로 탈북자 유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은 이게 탈북자라고 하면 예전만 같아도 귀순용사,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김정일은 탈북자란 말이 북한 내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무서워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남북 장관교 회담 할 때도 우리가 인도지역 차원에서 탈북자 이야기를 거론하면 절대 그걸 거론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굉장히 머리를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탈북자 문제를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를 해서 예. 탈북했던 것들이 남쪽의 자유를 찾아서 돈을 찾아서 갔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오히려 훨씬 더 학대받고 못 살더라. 그래서 다시 우리 장군님 폼으로 돌아온다는 것들 오히려 극적으로 만들어내면서 탈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재입국 사례들이 계속 끊이지 않게 나오는 것도 북한 측에서 남쪽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유도 공작을 통해서 북으로 다시 입국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고 그럴 경우에 북한에 재입국하면 북한에서 굉장히 좋은 선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남쪽으로 갔는데 결국 남쪽에서 학대받고 결국 못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 이건 북한 체제의 오히려 또 우월성을 증명하는 예. 것이고 남쪽 체제의 어떤 자본주의적인 문제점들을 폭로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지금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탈북자 문제를 오히려 공개적으로 전면적으로 전환시켜서 오히려 탈북자 문제를 자기들 체제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왔던 그 방송인의 재입국도 마찬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던 그 함경북도 그 온성구리에 있는 협동조합의 작업반장이 왔다가 다시 또 재입국을 해가지고 북에 가서도 선전용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또 재밌는 것은 재탈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탈북했다가 재입국한 사람들이 또 재탈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탈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국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북으로 일시 가긴 갔습니다만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결국 뛰쳐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재탈북할 때는 북한의 공작 지령을 받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야 그러면 다시 또 남쪽에 가서 우리가 준 임무를 수행해라 라고 또 넘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남쪽에 어떻게 잘 정착할 수 있는가를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탈북자 관리 자체를 굉장히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탈북했던 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북쪽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 또 북쪽과의 어떤 연계 또 북쪽과의 공작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말이에요. 정성희 의원님. 탈북을 했다가 다시 재입국을 했대. 임지연 씨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재입국을 했다가 다시 재탈북을 했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남과 북이 오가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놀라움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재탈북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게 공작원 논란이 지금 밀고 있어요. 임지연 씨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벌써 몇 사람은 일단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갔다가 북한을 들어갔다 허가 없이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일단 체포가 됩니다. 일단 처벌은 받는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은 이제 공항에서 이번에 갔다 온 그 경우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재입국해서 원래 아내를 데리고 다시 나온 사람은 공항에서 체포가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몰래 북한 당국에 몰래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재교육을 바꿔서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목표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거기에서 처음부터 간첩 교육을 갖고 와서 드나드는 그런 목적으로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제 불가피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나갈 때는 다 단속이 안 되니까 좀 방관했던 시기도 있어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이 북한의 장마당 경제에 사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유엔 제재 기간인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어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3.5%로 역대 최대랍니다. 유엔 제재가 저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자본주의문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 시드머니 같은 것이 탈북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또 규제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고 또 여러 가지 당근 정책까지 내면서 다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경이 뚫려서 드러나다 보면은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얘기한 대로 어떤 우리 체제를 또 불안하게 하고 또 간첩 교육을 받고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김재 변호사님, 근데 여기에서 약간 딜레마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모 씨. 네. 다시 한국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다시 입국을 했는데 입국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이 좋다. 받아주는 대가로 주변 탈북자 몇 명을 같이 데리고 재입국을 해라. 내연이랑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탈북자들이 더 이상 우리는 공화국 안 간다. 그래가지고 다시 같이 데리고 가진 못했지만 휴대전화 2대도 건넸고
내가 살고 있었던 탈북자들 신상 정보까지 북한 공작원에게 다 건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우리 경찰 당국에게 내가 거기서 살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건넬 수밖에 없었다. 나 좀 받아주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뭐 당연하게 일단 우리나라에서 한번 받아줬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처음에 재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북한으로 가면은 이거는 엄연한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예.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 그러니까 탈북한 탈북자들이 대부분 이런 준법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법치주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쪽은 판사라는 직역 자체가 없고 그냥 공무원이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이렇게 순환으로 보직하는 도중에 그냥 판사 직책을 잠깐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하고 법체계도 완전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적응할 때도 한국 사회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진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처벌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를 못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북한 탈북 주민들에 대한 가장 중점적인 교육이 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번 한국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가 다시 갈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아마 그거에 대한 개념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들고 사실 갔더니 이거 진짜 아니다 싶거든요. 다시 돌아오면서도 또 받아주겠지 그냥 싶은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그런 저런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건너갔다 왔던 사람과 철저하게 이른바 공작원 교육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걸러내는 게 또 우리 정보 당국의 역할인데 참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 라인업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라인업을 공개합니다.